1차 왕자의 난을 다뤄봤습니다. 네. 이방원은 명분 중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몽주를 죽일 때도 명분을 따졌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는 어린 날의 패기가 아니었을까요? 저는요, 애니어그램적으로 기질적으로 이방원과 이성계는 다르다고 봐요. 이성계는 민심,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세를 넘겨받을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방원은 아니야. 직진하는 성격이야. 아무리 하륜이 부추겼다 한들 이성계 스타일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방원은 없지. 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분은 하륜 등이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요. 이성계는 사인을 해야만 됩니다. 정도전이 반역을 꾀했다. 그리고 방석도 한패였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토하려고 그러셨대요. 묘사되는 게 근데 토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 그러면서 옥새를 찍습니다. 결국 그래서 방과가 세자 책봉이 됩니다. 이성계가 힘을 많이 잃었겠죠. 기운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아직도 사병들 있고 밀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완전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찜찜했었던 것 같아요.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하와 왕족들이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봤을 때 에이 똑같네 이 느낌을 줬을 거라는 타격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성계는 성품이 그랬던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딱 8일 만에 양위를 합니다. 상왕으로 물러나고 왕을 정종한테 왕위를 넘깁니다. 이방원과 신하들이 밀어붙였을 거예요. 이성계한테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편하게 좀 쉬시죠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그래 하면서 물러난 게 아닌가. 이 정종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들들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빠 따라서 전장을 휩쓸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기억은 있어. 그런데 방과도 나이가 좀 돼. 이방원이 이때 30대 중반, 방과는 50줄 들어가는 그쵸. 나이. 표현이 어떠냐 하면 순박한 무인이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좀 특출난 면이 없었다고 해요. 죄를 지내다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걸 듣고 튀어! 라고 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셔왔다. 세자저하 나오시지요 해가지고 모시고 나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방원이 왕위를 내놓으라 그럴걸.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내놓는 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정종한테는 첫 부인 정실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후처가 많아? 아들이 몇이었더라? 많은 것만 10몇 명인가 그래요. 첫 번째 부인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됐고 나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원자라는 개념을 세자는 아니고요, 원자. 세자는 책봉되는 거고 원자는 첫째 아들 느낌이에요. 있긴 있었어. 그런데 이 눈치가 보이는 거야.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잠깐 원자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정도였어요. 정종은 이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놉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놉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방원이 다 할 거야. 어차피 이때 방원이 거의 모든 관직을 휩쓴 상태예요. 영화 관상을 보면 세조가 5만 관직을 머릿속에 다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정도전이 하던 일을 그냥 이방원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종은 나 운동하는 게 맞고 나 이거 잘 안 맞아. 니들이 다 해. 그래도 3사, 사관원, 상원부 이런 데서는 잔소리는 좀 해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잔소리 좀 했나 봐요. 그렇지만 열심히 겪고 놀아요. 뭐 이런 걸 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정종이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머리가 나쁘진 않다. 공양왕을 생각해 볼게요. 공양왕도 이성계가 중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세운 허수아비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정몽주가 붙으니까 왕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없는 왕이었다가 정몽주가 힘이 돼주니까 나 왕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정종은 옆에 누가 붙지도 않은 것 같고 붙는 것 자체도 원치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피를 봤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지고 해서 자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본인이 적자가 없다는 것이 유리한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근데 세자 책봉은 안 해. 만화에선 재밌게 얘기합니다. 세자의 세자도 안 꺼낸다.
하나, 둘, 쓰리, 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농담삼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넘길까에 대해서는 방원이 머릿속으로 굉장히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줄 때가 있잖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것도 뒷말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실록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장이고요. 차 왕자의 난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제일 앞장서면 1등 공신이다, 2등 공신이다? 2등 공신이다. 신기하네. 그러면서 삐진 거야. 그래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이방원 성격 어떻다? 깔끔하다. 그래도 죽이진 않고요.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반성해. 내가 왜 그랬는지 좀 이해 좀 해보란 말이야. 하고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복귀한 다음에도 또 투덜대. 또 투덜거리는 거야. 근데 이번엔 겉으로 투덜거리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방원을 도와서 했단 말이야. 구테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킹메이커? 정도전, 하륜, 나중에 이제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방과, 정종한텐 적자가 없어요. 세자책봉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누구한테 가야 될까? 첫째는 죽었고요. 둘째가 정종이에요. 그럼 셋째 또는 넷째, 다섯째가 방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간다? 셋째나 넷째한테 가야 돼요. 근데 셋째는요,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계가 정치를 하던 시기에도 셋째 방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정치에는 거의 참여를 안 했던 인물이라서 셋째는 논외로 두고 네 번째가 방간이 있습니다. 방간은 어느 정도 참여도 했고 뭐 전쟁도 나갔고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방위보다는 많은 인물입니다. 술자리 앞에서는 정치기 할 수 있잖아요. 방의는 정치기가 나오는 순간에 입을 닫는데 처신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심어주는 거죠. 나 관심 없어. 박포라는 위인이 방의한테 갈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투덜거리는 사람이 보였겠죠. 그게 방간이었더라고요. 1차 왕자의 난 때 정종은 가만히 있었지만 셋째 형, 넷째 형은 분명히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실록에는 방원은 말을 타고 있잖아요. 말 타고 막 달려가는데 이 셋째 형, 넷째 형은 뛰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랬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 내 차례 아니야? 이게 메타인지가 필요한가 봐요. 동생을 너무 모른 게 아닐까? 그래서 박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록에 있는 얘기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냥 형처럼 군사지휘권 내려놓으시고 그냥 조신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방간한테 가서. 방간한테. 싫어. 이 표정으로 얘기했는지 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피하시는 것도 상책입니다. 표정으로 싫어. 그렇겠죠? 마지막은 군대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방원의 군대가 셉니다. 선수 쳐야 됩니다. 하륜한테 들었나? 선빵. 그래서 방간이 해봤잖아.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죠. 선수 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새 나갔대요. 방간의 처의 양아버지도 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이 있고요. 네네. 처조카인 사람도 반대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현보라고 권무세교 출신이긴 한데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우현보는 이방원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방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의심은 박포를 뒤에서 매수한 게 이방원 사람 아닌가? 일부러.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있었을 텐데 이방원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명황제를 구워 삼는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수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니까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고 본인이 한 거 안 적는 사람인 것 같아 하루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박포라는 사람 뒤에 이방원이 보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방간이 들고 일어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방원이 나를 치려고 해서 내가 일어난 거다. 어디서 들어본 거랑 똑같죠. 하루는 알려줄 거 맞나?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일단 저는 방간은 방원이한테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방원이한테 맡길 것 같거든요.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정확한 사실은 네. 아니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겠습니까?
방언? 스파이가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 자기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세조를 다룰 때 한명회를 얘기하겠지만 한명회가 얼굴을 공개하는 시점이 세조와 왕이 거의 된 시점이에요. 그 전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배후 조직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상황을 만드는 역할에 충실합니다. 정도전은 감추지 않았죠. 귀양을 가고 복귀를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직진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고 한명회는 굉장히 교활한? 그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책사들이 주군의 스타일에 따라 또 달라. 방원의 수하들이 방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셔야죠. 하는데 방원은 연기력을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하고 내가 싸워 하면서 안 나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복 동생 죽였지만 어떻게 내 친형을 죽일 수가 있냐. 형제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못 간다. 라고 연기를 했다라고 적혀 있긴 해요. 이때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예요. 또 등장하죠. 진짜 킹메이커는 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 아, 끌려가기 싫어하면서 끌려가는. 군복 입어야 되잖아요. 입힘을 당했을까요? 입었을까요? 오만 생각을 다 해보게 합니다. 준비를 하고 가는데 계속 우는 연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기랑? 대단한 사람입니다. 방간은 어땠을까? 이때. 방원이 나를 해치려고 해서 나간다라는 거를 아빠한테 가서 이릅니다. 이성계. 상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정당방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성계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론이 자기네들 집안에 대해서 욕하는 게 싫었던 걸로 전 봐요. 네가 어미가 다르냐 아비가 다르냐 1차 왕자의 난까지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엄마가 다르기라도 하지. 너는 엄마도 똑같은 네 동생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종한테도 갔겠죠. 형한테도 갔겠죠. 내가 위험해서 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헛짓하지 말고 당장 내려놓으면 내가 잘 조치 취해줄게. 어땠을까요? 방가는? 바본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다 말을 하는데도 한 걸 보면 그런데도 갑니다. 책에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카이사르의 표현을 쓰는데 방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칼은 빼들었고 여기서 물러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쪽에 저는 걸고 싶어요. 그쵸. 그렇게 결단력이 있거나 그렇게 추진력이 있거나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역사 다룰 때 루비콘강 넘는 그 주사위 던져진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카이사르 진짜 치밀하게 준비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방가는 그냥 우발적이었다. 우발적 범행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나섭니다.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다음에 사병 혁파에 대해서 이방원이 싫어했던 거를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최측근들, 첫째 부인의 형제들, 그 형제들과 몇몇 1등 공신들한테는 사병을 허락해줍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원도 당연히 사병이 허가돼 있으니까 군대가 있었겠죠. 근데 수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리고 사살도 별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았대요. 일단 이방원이 형을 죽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실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명분보다는 더 컸던 게 이 상황이면 방간을 귀양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죽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여져요. 결국 뭐 도망가다가 잡히죠. 정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려주고 싶죠. 방원도 여기서 형을 가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귀양을 보냅니다. 근데 귀양 가서 잘 살았대요. 이 노비도 다 주고 땅도 주고 다 했대요. 그런데 하나를 뺐습니다. 왕족 호적에서 빼버려요.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근데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벼슬에 올랐으면 군대를 안 가도 돼. 근데 양반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대부분 안 갔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를 바치면 면제받는, 그러니까 돈으로 군대를 면제받는 게 합법적으로 생겨요. 그런데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근데 방간의 후예들은 아빠가 한번 욱하는 바람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리고 성을 짓는다든가 할 때 부르면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간 후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잖아. 우리도 왕족인데 해서 계속 이거를 왕한테 얘기하고 이 정도면 용서해줘도 되지 않냐, 복구해줘도 돼야 되지 않냐라고 했대요. 선조 때 죽기 바로 전에 킹덤으로 치면 좀비가 되기 전에 약속을 했대요. 어느 왕이 선조가 해줬어요? 네.
킹덤에 좀비 되는 왕이 선조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그들의 한참 뒤죠. 후예들. 그때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광해한테 얘기했더니 광해는 씹어버립니다. 인조 때인가? 그때 가가지고 복귀돼요. 선조 한 명이 욱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한 집안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2차 황제의 난은 이렇게 싱겁게 끝났어요. 주모자인 방가는 살았어요. 살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박포를 그렇죠, 정확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책임은 한 명 져야죠. 근데 놀라운 건 박포가 이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진짜로. 방간에 난이 있을 때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죽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조조는 희생양도 아니고 이상하게 사람 죽인 거 혹시 아세요? 10만 대군 입고 갔는데 군량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다 모래, 겨 이런 걸 섞기 시작합니다. 조조가 시킨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불만이 어느 정도 막 올라왔어요. 책사 한 명을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목을 좀 빌려줄래? 네? 목을 빼서 얘가 그랬어요로 끝내요. 조조답네요. 방간을 그렇게 견제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방원이 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왕위를 정당하게 계승받기 위해서는 걸리는 형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의는 계속 조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간은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방의는 2차 왕자의 난이 끝나자마자 자기한테도 어떤 게 주어진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군사도 있고 싹 반납해버립니다. 나 욕심 없어. 나 건드리지 마. 그래서 살죠. 이런 상황이 왜 생겼다고 신하들이 얘기하겠습니까? 다 이방원파예요? 세자가 없어서. 그렇지. 후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빨리 책봉하셔야 됩니다. 적자 없으시잖아요.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겠죠. 네, 하륜이 나섭니다. 하늘의 뜻이 그러하니 정한군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시지요. 자, 제가 세자라고 했습니다. 아들 자자거든요. 세제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생이면? 근데 왜 세자로 삼으시지요? 라고 했을까요? 고려시대에 왕건의 아들들이 옆으로 왕위를 세습해요. 그러다가 아들로 넘어갈 때 한번 되게 시끄럽거든요. 이 상황은 사우디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빈살만이 사촌들 다 호텔에다가 무슨 호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몰아놓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왕세자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형제 세습이 되다가 아들로 넘어갈 때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미 형제잖아요. 형제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이름을 함으로써 그렇죠. 아들로 삼겠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류는 처음부터 세자였어요. 하류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이고 서울 차별도 이때부터 하자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이화 얘기 드렸잖아요. 이성계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 뜻은 첩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고려 말 때, 그러니까 조선 초 이때까지만 해도 적자랑 서자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똑같이 아들로 두긴 했지. 물론 차이는 조금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 시대의 서자만큼 지위가 낮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때부터 이방원이 세자가 될 때 누가 그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정종의 부인 정하나후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족보상으로는 이거 괜찮을까요? 이상한데요. 이상할 뿐더러 조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대비의 말에 왕들이 따라야 돼요. 효심으로. 대왕대비마마까지 가면 다들 이러고 있네요. 그 이방원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리죠. 또 죽여요? 아, 이게 이방원이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안 죽입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다른 전략을 써요.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였단 말이에요. 왕비로 되게 되면 대왕 대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첩 중에 한 명을 엄마로 치고 이성계의 정비가 한 명 생긴 거죠. 비공식이지만. 그리고 아들인 정종의 비가 있는 거죠. 여긴 대비고 그렇죠. 이성계의 첩이 대왕 대비가 돼버리잖아요. 누가 세다? 대왕대비 대왕 대비가 센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뒤지면서 이방원이 정말 치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어차피 네 군데니까 세자도 됐겠다. 그래서 사병격파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종은 양위를 하죠. 이러고 나서 정종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면 이성계도 살아있고 정종 형도 살아있고 네. 그 상태에서 이방원이 물려받아요? 맞아요. 처음에 양위를 한다고 했을 때 다 말렸대요. 지금 상황이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주상께서도 그렇게 물러나시면 안 된다. 상황보다 더 위의 칭호를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태상왕이 됐고 정종은 이제 상왕이 된 건데
정종이 굉장히 장수를 했다고 하는데 정조보다 오래 산 왕은 영조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날 운동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리고 이방원이 형하고의 우애가 되게 좋았대요. 그 뒤에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이방원이 냉정한 인간은 맞는데 가족들한테 대해서는 우애는 좋았다. 네. 그러니까 방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귀향을 보내기는 했으나 대우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성계하고의 관계도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잘못한 건 용서받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방원의 스타일인 것 같아. 이성계는 계속 밀어내거든요. 생각보다 1차 난 때보다는 덜 스펙타클하죠. 네.